후천 개벽과 4차 한류의 문화적 기술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 한민족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저는 인류 문명의 아주 이른 시기에 단군 할아버지로 대표되는 깨달은 지도자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당대 최고도의 문명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 후 중원 대륙에서 한반도로 밀려나서 인류 문명의 주된 흐름으로부터 소외되다시피 하여 오랜 은둔의 기간을 겪었고 근대에는 일제 지배와 6.25 전쟁 및 분단이라는 큰 시련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각성하여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전부가 후천개벽의 의지가 만들어낸 하나로 연결된 계획된 스토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의 한류는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인기를 끌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트와이스처럼 일본 현지인이 섞인 그룹이 인기를 끌었고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4차 한류에서는 아예 일본인들로만 구성된 니쥬라는 그룹이 결성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제는 일종의 문화적 기술로서 이해된다고 하는데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노하우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문화적 기술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정말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민족의 기원에 가까운 시기로 돌아가서 최치원의 화랑 난낭비 서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단지 현대에 와서 한류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원천 기술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라의 현묘한 도가 있으니 그것을 풍류라고 하는데 삼교를 포함하여 접하여 모든 생명을 교화, 감화, 변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바람은 주역의 손꾀로 입, 들어가는 것으로서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상대방의 정신적 레이어로 유입, 침투, 연결, 동조되는 개념입니다. 날랑비 서문에 나온 풍류의 원래 내용은 유불선 3교를 포함하는 가치관의 패키지인데 유교의 충효, 불교의 선악, 도교의 진실과 거짓,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에 대한 가치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레이어가 우리 민족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깔려 있어서 위기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하나로 링크되고 동기화되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황순원의 학이라는 단편 소설을 보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떠나서 우리 민족 고유한 가치관의 레이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성된 과정은 유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문화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민족은 누구보다도 조상신을 모시는 것을 중요시하는 민족으로서 시간과 공간, 삶과 죽음까지도 넘어서 이러한 가치관의 레이어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건 살았건 한국인, 조선인이라면 이러한 가치관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달, 전염시키는 풍류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류는 상대방의 정신적 레이어로 침투하는 문화적 기술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한류를 통해서 실용적 가치가 드러난 바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포함 3교 접화군생에서 포함하고 접화하는 것이 곧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신무극의 특징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치원의 날랑비 서문에 나타난 풍류는 유불선 3교의 가치관의 개념이었다면 후세의 풍류는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개념으로 변질된 면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의 전염력, 중독성이 가장 커서 침투가 용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흥과 신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한국적 문화가 바로 그런 것으로 모두가 한 목소리가 되는 떼창 문화 같은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직접 겪어본 사람이라면 한마음, 한 목소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무극의 포함한다는 개념은 여러 개를 함께 섞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에서의 비빔밥,
부대찌개 같은 개념에 해당하고 그것은 공간적 신무극을 구성합니다. 이것은 발효 음식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공간적인 것뿐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까지 들어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포함과 접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초당본 신구도에서 신무극의 상징은 거북으로서 이 부분을 확대해보면 거북을 12지지의 말은 그대로 오는데 거북은 신, 12지지의 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원래 12지지의 신은 원숭이인데 사실은 원숭이가 아니라 영장류 전체나 인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인간을 동물 중에 끼워 넣는 것은 좀 자존심이 상하니까 원숭이를 넣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당본 신구도에서는 별주부전 이야기에 맞추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신을 거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장류인 인간으로 보건 손오공 같은 영물인 원숭이로 보건 아니면 낙서를 등에 지고 나온 신구, 거북으로 보건 결국 신은 신무극의 부피를 압축해서 만든 움직이는 신무극, 모바일 신무극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이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바로 인간의 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당본 신구도 중 하나인 라밀 신구 계회도는 후천개벽의 스토리보드로서 별주부전에 맞추어서 스토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해석은 주역과 뇌과학이란 책에 모두 실려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라밀 신구 계회도를 애니메이션 같은 것으로 제작한다고 할 때 각 씬에 어떤 BGM을 넣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았는데 이를 격암유록의 내용에 맞추어서 시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격암유록의 시간적 순서를 밑에서부터 위로 거꾸로 나열하였습니다. 자축 유미정은 거북이 무트로 나와서 토끼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이 헤매고 다니는 방황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에서는 올해가 경자년이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묘사가지는 수군가에서 범과 토끼를 만나면서 맞는 어떤 도전의 상황이고 진사성인출은 강태공과의 만남을 의미하며 오미락당당은 거북이 임무를 달성한 상황, 그리고 신은 거북이 성공적인 임무 완수로 인해서 계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모바일 신무극을 완성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은 이렇게 꼬리를 내려서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기본 레이어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무극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Hello Mr. My Yesterday라는 노래 내용과 매칭시켜 볼 수 있는데 이 노래는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서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노래는 명탐정 코난의 OST로 원곡은 일본 노래인데 원곡 가사를 보면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에게 말할 때는 Hello Mr. My Yesterday라고 하였고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말할 때는 Hello Mr. My Another Way라고 가사에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본 노래를 들어보면 전부 Hello Mr. My Yesterday로 들리고 우리나라 노래에서도 모든 후렴구에서 Hello Mr. My Yesterday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만 들어서는 지금 이게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과거의 나는 현실의 벽 앞에서 희망과 목표를 잃고 초라해진 상황으로 미래의 나에게 과연 내가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고 싶어하고 미래의 나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러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가 한 지점에서 만날 때까지 하루하루 자신을 지켜준 과거의 나에게 난 널 절대 놓지 않을 테니 꿈이 이루어질 그때 만나자고 합니다. 이 노래에서는 타임머신이란 도구로 과거와 미래가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타임머신이 존재하지 않으니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미래로부터 전달된 것처럼 보이는 정보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격암유록이나 후천개벽의 스토리보드인 초당본 신고도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내용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온 정보라기보다는 후천개벽의 완성이라는 신무극의 목표가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신의 의지 안에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신과 소통할 수 있다면 미래의 나와 소통하는 것과 실제로는 아무 차이가 없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신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것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홍보 영상으로 저는 지난 일요일 날 처음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래는 수군가의 한 대목으로 이날치 밴드가 불렀고 안무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에서 맡았는데 이분들의 의상을 보면 현재와 과거가 굉장히 퓨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상들은 이분들이 다른 공연을 준비하면서 마련한 의상인데 누군가가 일괄적으로 기획했다기보다는 각자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의상을 구한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춤도 굉장히 독특한데 인간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약간 장난스러운 도깨비들 같아 보이기도 하고 동선이 꼬일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기도 하며 칼군무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저마다 프리스타일로 춤을 추는 듯한 부분이 많지만 그것들이 묘하게 조화가 되면서 흥과 신명을 돋굽니다. 저는 이들의 공연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공연은 노래의 레이어와 댄스의 레이어가 원래 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는 없으니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겠지만 그 느낌과 분위기는 살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의상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신무극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서로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역할도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작 본인들은 그런 의도나 기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신무극을 나타내는 의지가 작용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댄스팀이 노래하는 밴드의 공간을 침범하면서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들은 원래 보이지 않는 존재들, 영이기 때문입니다. Feel the Rhythm of Korea 영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춤추며 돌아다니는 이들을 신기하게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춤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부산편의 스님이었죠. 이들은 모두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영들로서 바로 우리를 의무하는 천백세 조령들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춤은 이 땅에 살았던 조령들이 그들에게 익숙한 판소리 수군가에 범 내려온다 라는 가락에 맞추어서 한껏 흥을 내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땅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다들 함께 즐거워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범과의 만남은 거북에게 어떤 도전과 시련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범에게서 벗어난 거북은 토끼를 만나게 되고 토끼가 거북을 탄 이러한 레이어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수군가에서 토끼가 거짓말로 여러 번 위기를 모면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토끼는 허구를 지어낼 수 있는 인간의 상상 능력을 상징하며 신무극의 기반 위에 그것이 펼쳐지면 현실같이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드라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다양한 문화적인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성과 보편성 위에 자유로운 창의성을 얹은 이 레이어 구도가 향후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문화적 기술이자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사의 시기는 천라지망 중 지망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격암유록에서는 성인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진사의 시기는 질풍노도의 시기, 즉 사춘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다 자란 성인이 되기 위한 관문 같은 것입니다. 신고도에서 성인은
강태공으로 등장하는데 진사는 진손이고 이는 곧 계룡이며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아테나에 해당합니다. 진사 다음에 오는 오는 태양으로 아폴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만 통과하면 태양이 중천에 떠서 혼란의 시기가 끝나고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사주에 지망, 진사를 가진 사람들 중 가장 대표적이라 볼 수 있는 분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인데 모두 어떤 주어진 운명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보다 공적인 일을 위해서 더 애쓰신 분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풍 같은 용기를 가지고 무거운 운명에 맞서 싸우며 후천개벽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난관과도 같은 이 시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당본 신구도에서 강태공의 역할은 병든 용왕을 치료하고 해인을 받아오는 것인데 용왕, 바다가 병든 현실적인 이유는 인간이 미세 플라스틱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자 해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신구도에서는 토끼의 간이나 신선이 준 약으로 용왕이 낫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강태공이 용궁을 방문함으로써 용왕의 병이 낫게 됩니다. 해인을 받아서 돌아온 강태공의 역할과 임무는 지구를 다시 살려내는 일일 것입니다. 진사의 시기를 지나면 오미락당당의 시기가 오는데 이것은 한류, 풍류가 전 세계로 퍼져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2016년에 BTS가 이러한 공연에서 살짝 그 맛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국뽕이나 지나친 망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인데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길로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국뽕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 세계에 후천개벽을 전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국뽕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전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국뽕에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후천개벽의 이야기에 이러한 레이어 관계가 적용됨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전륜 성왕의 금륜을 구성하는 바퀴살에는 생존한 사람들뿐 아니라 돌아가신 영들도 함께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들에게는 국적이란 것을 따지기가 애매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만 태어난 영혼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의 조령인지를 따진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영들의 경우에는 어떤 민족으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모두 신의 레이어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에게 후천개벽 의지의 원천인 신께서 깃들어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6.25 때 전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 그에 대한 보답을 할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 또한 원래부터 시나리오에 포함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후천개벽을 위해서 온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K개벽이 성공적으로 완수된 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다시 태어나서 각각의 나라들에서 개벽을 이끄는 인재들로 쓰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말도 모르고 한국의 역사나 문화도 잊어버렸겠지만 아마도 리듬 오브 코리아를 듣게 된다면 심장이 뛸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결국 후천개벽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나라로 그 내용들을 가져가서 접목하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미래의 내가 다른 어떤 나라에 다시 태어나서 그 나라에서의 개벽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는 피부색이나 혹은 정당하지 않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무시당하거나 차별받게 된다면 그건 정말 화나고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부당한 차별은 신에 대한 최고의 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존재에는 신께서 깃들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건 신께서 함께 하신다면 뭐로 태어나서 어떤 일을 겪건 그게 무슨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설사 인간이 아니라 벌레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꺼릴 것이 없을 것인데 열악한 곳에 태어나서 고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이 좋긴 합니다. I love Korea. 들어줘서 감사합니다.